목신. 할머니 생전에 가서 뵙자고 하시며 먼 길을 떠나실 때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때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시는 일본말로 게다라는 일본식 나무신을 신고 따라 나섰다. 그 전에도 덜어는 신어보았지만 게다는 개구쟁이들이 신고 뛰어다니기에는 편하지도 않고 위험하기도 했다. 엄지발가락 사이로 꼭 낀 끈이 닳아 끊어져 발가락이 크게 다쳐 피를 본 적도 있다. 하지만 할머니 댁에 간다는 들뜬 마음에 뒤뚱거리는 목신을 신고 매우 즐거워했다. 단칸짜리 기동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다시피 한 후에 내린 역에서부터는 걸어야 했다. 멀리 앞에 보이는 푸른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이 가야산이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할머니께서 저 가야산 아래 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서 걷자고 재촉하셨다. 해는 아직 남아있지만 서쪽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햇살을 퍼부어댈 때 가야산이 검었다가 푸르렀다가 붉었다가 황금색으로 변하는 그 현란한 광경은 어린 내 눈을 그곳에서 뗄 수 없게 하였다. 내 생전에 그렇게 높은 산을 본 적도 없었거니와 해가 구름 사이로 숨바꼭질하듯이 들랑거리며 그 큰 가야산을 마치 가지고 놀듯이 오색 찬란한 쇼를 하는 그 광경이야말로 내 혼마저 홀려가는 순간순간이었다. 어린 내 발걸음은 자연히 더디었고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했다. 저 앞에 먼저 가신 아버지가 돌아보시며 어서 따라오라고 재촉하시는 말씀에 금방 정신이 들어 뛰어가다가 게다 앞쪽이 박힌 돌에 부딪히면서 나는 넘어졌고 게다 끈은 끊어졌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행길은 겨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데 마차가 지나가면서 베인 줄 사이로 길가에 무더기로 쌓아놓은 자갈들을 허물어 대충 깔아놓았으므로 길이 사실상 사나웠던 것이다. 무릎이 깨지고 발가락 2개가 깨져서 피가 흘렀다. 억지로 참았지만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가 달려오시더니 허리춤에 차고 계시던 수건을 빼어 쭉 찢으시더니 피가 나는 내 발가락을 동여주셨다. 그리고는 나를 등에 업으시고 가야산 쪽을 향하여 계속 걸으셨다. 아버지의 등은 이미 멜빵으로 쥐고 있던 작은 가방 때문에 무거울 터인데 나까지 그 위에 얹어 놓았으니 아버지가 힘드실 것 같다. 아버지의 두 어깨 위에 얹은 손에 힘을 주고는
가방에서 궁둥이를 조금 떼곤 하였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쇠 한 근이 무거우냐 솜 한 근이 무거우냐 라고 물으셨다. 나는 금방 쇠 라고 대답을 하자 아버지의 말씀에 쇠 한 근과 솜 한 근은 똑같지 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이웃에 사시는 아저씨와 함께 자루에 담긴 물건을 저울로 다시는 것을 종종 보았으므로 한 근, 두 근 하는 것은 늘 들어둔 소리였다. 내 양쪽 손에는 끈이 성한 게다와 끈이 끊어진 게다를 각각 움켜쥐고 있었다.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바라보이는 가야산 봉우리는 서산을 넘어가는 해가 불을 질러 놓은 것 같았다. 서쪽 하늘은 걸레같이 찢어진 천으로 가린 것처럼 구름이 너덜거리지만 그 구름이 조금씩 변하는 그 광경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그걸 보고 나는 우리 할머니가 부러웠다. 저렇게 아름답고 높은 산 아래 사시는 것이 부러웠다. 그런 광경을 매일 보실 할머니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하다가 나는 잠이 들었다. 갑자기 잠자리가 불편하고 몹시 시끄러워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어느 틈에 소각끈은 네 바퀴 달린 구루마 위에 누워 있었다. 마침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 사람이 끄는 소 구루마를 잘 만나서다. 아버지의 등에 지고 있던 가죽 가방도 함께 실려 있었다. 해는 완전히 떨어지고 어두울 때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께서 큰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그 외놈의 계단은 왜 신고 다녀? 하시며 역정내시더니 기동이 목신 하나 파주어라 하셨다. 큰아버지는 목신을 잘 파시는지 그날 당장에 내 발을 손뼉으로 재시더니 나무 토막을 자르고 끌로 파내면서 신과 발 모양을 만들어 가셨다. 나는 하도 신기하여 지켜보았다. 다음 날 완성된 목신은 할머니의 검증을 받았다. 얘 발이 마당발이니 속을 잘 다듬어 넓혀라 하고 수정을 명령하시므로 큰아버지는 금방 시행하셨다. 신어보니 기분이 좋았다. 걸을 때는 뒤꿈치가 목신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곤 했다. 그러나 내 맞춤 목신이라 해서 그것이 다를까봐 뛸 때는 벗어들었고 잘 때는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한쪽 구석에 예쁘게 놓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 배웅하시는 할머니가 보실 때에는 목신을 신고 나오다가 마을을 벗어날 쯤에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이 남학신 벗어 들고 가도 돼요? 했더니 왜냐? 하시기로 뒤꿈치가 아파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가 살펴봐 주시는데 내 뒤꿈치가 벗어져 있었다. 그래도 나는 목신을 신고 싶었지만 내가 벗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신이 다를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아끼는 목신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신고 갔다.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시 벗어들었다. 혹 누나의 친구들이라도 집에 오면 내 목신을 자랑하느라고 신고 있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신이 다를까 해서였다. 어머니께서 보따리를 이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며 장사하실 때 누나와 함께 어머니 마중을 나갈 때면 마을 앞을 흐르는 송동리 내를 건너가는 3칸짜리 회다리까지 갔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 없이 나 혼자 먼저 집을 나섰다. 맑게 흐르는 송동리 맑은 냇물에 내 목신을 띄워보고 싶어서였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목신을 그 맑은 냇물에 띄우면 배처럼 뜰 것 같아서였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다. 마침내 나는 내 목신을 2 손에 각각 쥐고 다리 옆 둑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짝을 물 위에 올려놓았다. 천천히 흐르는 맑은 물 위로 목신은 목선처럼 천천히 떠내려갔다.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서 내려가는 것이 하도 신기하여 또 한 짝을 띄웠다. 이때는 축하를 한다는 뜻에서 클로버꽃 여러 개를 뜯어다가 목신 안에 실어주었다. 목신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뒤뚱거리더니 이윽고 빠른 물결을 타고 속도를 냈다. 나는 클로버꽃을 한 움큼 씻고 배처럼 떠내려가는 것이 신기해서 둑을 따라 쫓아 내려가면서 손뼉을 쳤다. 그런데 나는 클로버꽃을 싣고 가는 아름다운 배에 반하여 그보다 앞서 떠난 배 한 척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둑을 따라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와서야 먼저 띄워보낸 목신이 생각나서 두리번거리며 찾았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눈에는 목신이 보이지 않았다. 온몸에 땀이 났다. 겁이 났다. 그러는 사이에 클로버꽃을 실은 목신은 수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가운데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라도 잡으려고 물에 들어갔으나 수심이 어찌나 깊은지 겁이 나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 한 짝마저 나에게 작별 인사하듯이 두 냇물이 서로 만나 주름진 물결 따라 뒤뚱거리면서 멀리 가고 있었다.
어린 내 마음은 절망감에 울어댔다. 벌써 해는 져서 서쪽 언덕 반대편만 훤할 뿐 냉정하게 흐르는 냇물은 검게 보였다. 나는 집에 돌아가 혼이 날 것이 겁이 난 게 아니라 내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그토록 사랑했던 목신이 나를 배신했다는 배신감과 내가 더 이상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박탈감에 절망하였다. 다음 날에도 다시 그곳에 가보고 또 가보고 몇 번을 더 가보았지만 그 맑게만 보이던 시냇물은 원수같이 보였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탓인지 60년이 지나도록 가끔 생각이 난다.